2003년 4월 14일 새벽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로 35살 택시기사 양씨가 왼손을 감싼 채로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시에 양씨의 왼손은 칼에 심하게 베인 상태였는데요. 제가 오전 5시 30분쯤에 원미구 도당동 아파트 앞길에서 여자 손님을 하나 태웠는데 그 손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에 걸려 서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 2명이 뒷문으로 타더라고요. 합승 손님인가 했는데 난데없이 그 손님이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여자 손님을 찌르고 제 머리를 뒤로 꺾더니 칼을 들이밀더라고요. 저한테 고가도로 밑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차를 세우자마자 돈 내놓으라고. 제가 너무 무서워서 기회만 엿보다가 그놈들이 잠깐 한눈 파는 틈에 정신없이 저 혼자 우선 도망쳤어요. 가다가 여자 손님이 생각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칼에 찔린 여자 손님을 그놈들이 뒤따라온 검은색 소나타에 태워가지고 달아나더라고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바로 이 택시기사 양씨가 차를 세워놨다는 그 고가도로로 가봤습니다. 정말 택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양씨의 말대로 조수석에 있던 여성은 칼에 찔린 듯 보였습니다. 상태는 심각해 보였어요. 피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피를 너무 흘린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여성이 납치된 거라면 한두 시간 안에 사망했을 수도 있겠는데. 얼른 이 여성을 찾아야 된다. 경찰 비상이 걸렸습니다. 바로 현장 감식에 들어갔는데 단서가 너무 없는 거예요. 갑자기 2명이 택시 뒷좌석에 들어와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는데 뒷좌석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건 이야기만 딱 들으면 이 범인들 강도짓을 하려고 한 거구나. 돈 뺏으려고 손님을 납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택시 안에 현금 3만원과 여성의 신용카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성 지갑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돈 때문에 이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럼 범인들의 범행 목적은 뭐지? 이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성과 아는 사이인가? 원한 관계? 이놈들 뭐지? 택시 강도들은요, 큰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벌이가 뻔한 택시를 노리는지라 10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탈탈 털어간다고 합니다. 뭔가 강도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7시간 뒤 인천시 계양구 굴포천의 하천변에서 조수석에 있던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역시나 안타깝게도 사망한 상태. 숨진 여성은 21살 젊디 젊은 정여인. 정여인은요, 반도체 공장 직원으로 그해 초 모범 사원으로도 뽑힌 지각 한 번 한 적 없는 성실했던 여성이었습니다. 14일 새벽에 출근하려고 택시에 탔다가 이런 변을 당한 거예요. 범인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꿈 많은 초보 회사원에게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무래도 범인은 다리 위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끌어내려 20m가량 데려간 듯 보였어요. 혈흔은 다리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바로 혈흔과 그 주변 흙을 모아 담았습니다. 주변의 흙까지 다 담은 거예요. 거기다가 시신 발견된 곳에서 조사를 다 하고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에 한 흙 웅덩이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경찰 감식반은 그 앞에서 그 흙탕물까지 용기에 담았습니다. 흙과 흙탕물을 이제 수거한 거예요. 좀 이제 담아간 거예요. 이걸 왜 담았을까? 며칠 후 국가수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다. 범인은 바로 택시기사였던 양씨. 사실 경찰은요, 사건이 발생하고 양씨가 딱 첫 신고를 하는 그 순간부터 양씨가 이상했어요. 왜냐? 방금 겪은 일을 말하는 사람 치곤 진술이 매우 허술했거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특히 강도를 당할 때 그때의 상황이 굉장히 허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뚜렷이 기억하고 제일 충격이 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우선은요,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범인이에요. 택시를 타려고 그래.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택시기사 혼자 있는 택시를 범행 타겟으로 잡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있는 택시를 타면 내가 2명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택시기사만 있으면 1명만 처리하면 되는 건데 범인 입장에서 굳이 손님까지 타 있는 택시를 범행 대상으로 고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범행 동기를 모르겠어.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놔두고 갔잖아요. 원한 관계인가? 이 사망한 여성과 이 범인들 아는 사이인가 했는데 이 택시기사 양씨 말에 의하면 아예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 같아. 그렇다면 이 범인들의 범행 목적은 뭐지? 또 하나 결정적인 단서였던 게 바로 흙이었어요. 흙. 택시를 조사하는데 운전석 깔판 밑과 운전석 하부에 흙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흙을 딱 채취해서 조사했는데 정여인 시신이 발견된 하천변 흙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택시에 바퀴와 뒷문 문짝에 흙탕물이 튄 흔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경찰이 채취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했는데 어라?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 가는 길에 흙 웅덩이가 있어서 경찰이 그거 채취했었잖아요. 그거랑 또 일치하는 거예요. 분명히 택시기사 양씨는 부천의 고가도로에 차를 세우고 자기는 도망쳤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이 범인들이 검은색 승용차에 피해 여성을 태우고 도망가더라. 그리고 하천변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런데 차가 얘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차는 시신이 발견된 하천변에 택시가 왔었다는데, 거기 있었다는데, 지금 시신이 발견된 곳에 있는 흙과 흙탕물이 차에 묻어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거기다가 어라, 양씨 운동화에도 흙이 묻어 있네. 이 흙도 시신이 발견된 곳 흙이랑 똑같네. 이뿐만이 아닌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적하혈흔이라고 해서 피가 방울져 이곳저곳에 튀어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만약 정여인이 살해당한 뒤에 이곳에 버려졌다면 현장에는 다수의 이런 방울진 혈흔이 남아있기 힘들어요. 이미 모든 기능이 멈춘 상태니까. 하지만 피가 튀어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현장 혈흔을 수거해서 국과수에 감식을 했어요. 그 결과 그 피가 피해자 게 아니야. 택시기사 양씨의 피로 나온 겁니다. 양씨의 피가 왜 시신 발견 현장에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양씨가 시신 발견 현장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거잖아요. 피가 왜 있어? 아, 이 양씨 거짓말을 했구나. 왜 거짓말을 했을까? 처음부터 모든 진술이 다 엉망진창이고 당신이 피해자 정여인을 죽이고 다 꾸민 거구나. 이렇게 증거들이 다 나왔는데 어떻게 발뺌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7개월 전부터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돈벌이가 안 돼가지고 무리하게 택시를 산 데다가 카드값까지 밀리면서 빚이 6천에서 1억 5천까지 불어났습니다.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어떡하지 하다가 택시를 이용해 강도 짓을 하자 해서 정여인한테도 미안합니다.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여자였는데 제가 혼자 죽었어야 됐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범행 이틀 만인 16일 검거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확인해 보니까 숨진 정여인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됐습니다. 이 말은요, 양씨 이놈이 정여인이 죽었다고 생각해 하천변에 유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살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마음을 바꿔서 늦게나마 병원으로 옮겼다면 살 수도 있었던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바로 자기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거짓말을 하고 옆에 보시면 TV 노출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증거 다 잡으니까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정말 택시기사의 살인 자작극이었던 거죠. 사람이 무섭습니다. 제가 이 사건 처벌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속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사건에 대한 기사만 엄청 많고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3년 부천에서 벌어진 한 택시기사 자작극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